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23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과 헝겊, 온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마, 실사, 자글요, 가물거릴 현, 바느질치, 헝겊건, 오드이, 오드이 변, 이렇게 8글자입니다. 먼저 삼마자입니다. 위에 부분은 지멈자락에서 마당을 뜻하는 글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삼시를 말리기 위해 줄에 걸쳐 놓은 모양의 글자입니다.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삼시를 만들 때 삼껍질을 물에 빨아서 말리기 위해 집마당의 줄에 걸쳐 놓은 모양의 글자입니다. 삼마자가 들어가는 글자, 갈마자가 있는데요. 아래에 돌적자를 합쳐가지고 삼시를 만들 때 겉껍질을 벗기기 위해 껍질을 돌로 간다는 뜻의 글자이고요. 비빌마자는 삼마자 밑에 손수자를 합쳐가지고 삼시를 만들 때 겉껍질이 떨어져 나가게 껍질을 손으로 비빈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실사자입니다. 누에고치 실 5가닥 정도를 꼬아놓은 가는 실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이 글자 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가 원래 실사자인데 이 글자의 생략형으로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실이나 끈, 줄, 장식하다, 꿰매다, 묶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누에고치 실 한 가닥은 너무 가늘어서 최소한 5가닥 정도를 꼬아 놓아야 실로 쓸 수 있는 가는 실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실사자가 들어가는 글자, 줄선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샘천자를 합쳐가지고 샘물이 길게 흐르는 것처럼 길게 늘어선 줄이라는 뜻입니다. 매질약자는 오른쪽에 국자작자를 합쳐가지고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끈을 엇걸어서 각자 국자 모양의 고리를 만들어 매듭을 지어서 약속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자글요자입니다. 가는 실의 끝부분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며 실 끝이 희미하고 작게 보인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실사자의 생략형입니다. 자글요자가 들어가는 글자, 어릴 유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힘약자를 합쳐가지고 힘이 작은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또 실사자가 이런 모양으로 생략된 글자, 즐거울 낙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를 양쪽으로 벌려놓고 가운데 흰 백자를 썼는데, 흰 백자는 북통을 의미하고 밑에 나무 목자는 북통을 받쳐주는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합쳐서 북통을 나무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줄로 맨 다음 북을 치며 노래하니 즐겁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관계할 관자입니다. 문문자 안에 북에 실꿰일 관자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배를 짤 때 씨실을 꿰n 북을 양손이 교대로 밀어서 잡듯이 문의 빗장을 밀어서 꼈다 뺐다 하면서 사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것을 관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물거릴 현자입니다. 위쪽은 머리 부분 두고 아래 부분은 실사자의 아래 부분을 생략한 글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실의 끄트머리 부분을 강조하는 글자입니다. 바늘 귀에 끼는 실의 끄트머리가 가물거려서 검게 보인다 해서 다른 글자 합쳐질 때는 모두 가물거린다는 뜻으로 쓰이고, 혼자 쓸 때만 거물현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가물거리 현자가 들어가는 글자, 악기줄 현자가 있는데요. 왼쪽에 실사자를 합쳐가지고 실 같은 줄을 손으로 퉁길 때 가늘게 떨리면서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현악기 줄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활시의 현자, 왼쪽에 활공자를 합쳐가지고 활을 쏠 때 화살을 끼우는 활줄을 시의라고 하는데, 활을 쏘고 나면 가늘게 떨리면서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게 활시의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바느질치자입니다. 아래 부분 이 글자는 헝겊건자, 바깥쪽에 나눌팔자, 안에도 나눌팔자 합쳐가지고 안팎으로 찢어진 옷을 의미하고, 그 위에 부분 이 글자는 그런 것을 꿰매는 바느질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안팎으로 찢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느질한다는 뜻의 글자인데요. 다른 글자하고 합쳤을 때는 이 글자가 직접 쓰는 글자는 없고 아래 부분 옷 해질 패자, 찢어질 패자 요 글자만 다른 글자하고 합쳐져서 쓰는 글자입니다. 옷 해질 패자가 들어가는 글자, 오른쪽에 칠복자를 붙여가지고 실제 쓸 때는 이 글자를 많이 쓰는데요. 옷 해질 패, 찢어질 패라고 합니다. 이 글자도. 이 뜻은 매로 쳐서 상처가 난 것처럼 옷이 해졌다, 찢어졌다 하는 뜻의 글자고, 글자 밑에 받쳐들 공자를 합쳐놓은 이 해질 패자는 두 손을 받쳐들어 가려야 할 만큼 옷이 해졌다 뜻의 글자입니다. 속살이 보인다는 뜻의 글자이네요. 그리고 가릴 패자는 이 글자 위에 풀초 머리를 붙여가지고 풀을 해진 옷같이 엮어서 앞만 덮어 가린다 해서 덮을패, 가릴패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헝겊건자입니다. 몸에 걸친 헝겊, 천 또는 수건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헝겊, 천의 모양이 들어가는 글자, 자리석자가 있는데요. 윗부분은 지범자니까 집 마당을 뜻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20을 뜻하는 글자,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네요. 맨 밑에는 헝겊, 천, 건자 합쳐가지고 집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깔고 앉은 천이 자리라는 뜻입니다. 발아래자 위에 있는 두 개의 글자는 원래 X자 두 개를 합쳐놓은 이런 모양의 글자가 변형해서 쓴 글자입니다. 이 뜻은 십자수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밑에는 그 천건자 합쳐서 십자수를 놓은 천은 드물어서 누구나 갖기를 바란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드이자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글자는 머리 부분 누락에서 사람의 머리 쪽 또는 몸의 위쪽을 나타내는 글자고, 밑에 있는 글자는 이 변화할 화자가 이렇게 변형되는 글자입니다. 두 개의 글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의 윗몸에 입어서 모양을 변화시키는 위도시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들을 생략한 이렇게 생략형으로 쓰는 글자, 또 이러한 변형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도와 밑에 변화할 화자 사이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드의 변자는 오드자를 글자의 왼쪽에 쓰는 글자입니다. 오드자 원래 모양 그대로 들어가는 글자는 의지할 의자가 있네요. 왼쪽에 사람 인자를 합쳐가지고 사람들이 추위와 더위를 막아내고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옷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치마상자는 위쪽 부분이 높을 상자라는 글자고, 여기에 오드자를 합쳐가지고 몸의 높은 곳에 끈을 베어 길게 늘어지게 입는 옷이 치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드자를 위쪽을 떼어내고 이렇게 생략형으로 쓰는 글자, 긴 옷 원자가 있는데요. 글자 위쪽에 있는 흑도자는 원래 이게 큰 대자가 이렇게 변형되는 글자고, 그 사이에 있는 입구자는 원래 크게 써야 할 에어쌀 위자를 이렇게 작게 쓰는 글자고, 밑에 부분은 오드자가 생략된 글자네요. 원래 모양을 표현한다면 이런 모양인데, 이 뜻은 몸을 크게 빙 둘러싸서 입는 그 옷이 치렁거리는 긴 옷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옷 치렁거릴 원이라고도 하고 긴 옷 원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 오드자가 이렇게 변형되어서 쓰는 글자, 군사졸자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열 십자를 붙여놨는데 한자에서는 10, 100, 1000만 이런 글자들은 모두 아주 많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전쟁을 하는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위아래를 이렇게 벌려놓고 다른 글자를 안에 집어넣어서 쓰는 글자, 슬프레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넣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옷으로 막으며 슬피 운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오드의 변으로 쓰는 글자, 처음 초자가 있네요. 오른쪽에 칼도자를 합쳐가지고 옷을 만들 때 천을 자로 재서 칼로 자르는 일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다 해서 처음초, 시작초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불 피자는 오른쪽에 가죽 피자를 넣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가죽, 살갗, 피부 이런 걸 뜻하지요. 이 글자와 합쳐가지고 속옷을 살갗, 즉 가죽에 닿게 입는다 해서 이불피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2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